파도가 부딪히는 부분은 스프레이 툴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줍니다. 끝에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흐름은 픽셀 유동화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림을 그릴 때 배경뿐 아니라 다양한 구도 그리고 다양한 색감을 많이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표작을 간단하게 가지고 왔어요. 우선 그림마다 인물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배치의 흐름에 따라 시선이 나타나는 부분을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 같은 부분이 인물의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캔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캔버스 안에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 그림을 그린 사람의 메시지를 읽어야 될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화가가 아니라 카메라 감독이 되어서 내가 상상한 그 세계관 속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그 스튜디오에 있는 주인공을 촬영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물 밖에 있는 촬영자가 되어서 이 촬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해볼 텐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이 많이 돋보이는 그림을 그려요. 사실 배경이 돋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서는 영화를 되게 주로 많이 보고 영화 스토리보드를 많이 그림으로 옮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많이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의 특성 그리고 공간이 어떻게 활용을 되는지 그리고 그림에 있어서 공간이 어떤 식으로 인물에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평면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저희가 사실 투시라는 부분이 되게 어렵고 이 투시가 적용되는 부분이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우선 평면도로 이렇게 잡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 이후에 입체로 그림을 그리게 되다 보면은 이제 공간의 구성이나 아니면 투시를 잘 맞출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투시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 창문이나 아니면은 건물의 이제 층 개수 그리고 어디에 난간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계단과 입구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조 먼저 파악을 하고 건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건물은 배경의 일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은 투시 연습을 저와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진을 투시점 잡아서 분석을 해가면서 그리고 어느 구도에 어떤 식으로 그 물체가 들어가면 예쁜지를 분석을 해가면서 우선 배경 구도를 잡아가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저는 그림이 동적인 느낌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림은 이 캔버스 안에 있는 그림이겠지만 캔버스 밖에서 사람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까지가 저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밖에 다른 배경을 그려본다든지 다양한 연출을 한다든지까지가 그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의 장면을 담아내는 연습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우선 저는 일상에서 아니면 뭐 환상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을 구도 아니면은 실루엣으로 조금 표현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랑 실루엣을 먼저 인물이 어디 들어갈지 그리고 바닥이 어디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희가 배경이랑 인물이 같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의 눈높이가 되는 눈높이 선부터 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수시점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먼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물이 어느 흐름에 있는지랑 그리고 이 공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짜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풍나무가 있는 숲 사이에 있는 부분이라서 단풍나무들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실루엣으로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은 되게 러프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도에 있어서 되게 탄탄하게 가는 부분도 맞겠지만 내가 생각한 부분을 그림에 옮겨내는 부분 빨리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다양한 구도랑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그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도 연습, 구도 실루엣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다음은 이거를 면이랑 색, 라이팅으로 옮기는 연습을 합니다. 주로 할 부분은 여기서 이 라이팅 부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의 일러스트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이제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면이랑 이제 어떤 식으로 요소를 그려야 될지 스케치를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컬러 러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 러프. 그래서 이 컬러 러프를 잡는 이유는 완성 단계까지 되게 다양한 묘사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인물의 선을 따야 되면 이 인물의 선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뒤에 배경을 묘사를 해야 되면은 배경에 있어서 이제 확대를 하고 꼼꼼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림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 이 컬러 러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종의 설계도 같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계도 같은 부분을 이제 잘 짜놨을 때 결과물이 좋은 것처럼 실패를 덜 하기 위해 이제 설계도 컬러 러프를 짜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림을 전체적인 부분 컬러 러프 단계에서는 앞에서 뒤로 그림을 그려요. 어떤 식이냐면 가까운 데서 먼 걸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원근이 나타내게 그림을 그리고 이후에 컬러 러프가 끝났다면 묘사 작업을 하잖아요. 이 묘사 작업에서는 뒤에서 앞으로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앞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게 되다 보면은 우선은 멀수록 묘사가 덜 하죠. 그리고 가까울수록 묘사를 더 해야 저희가 이 묘사의 차이로도 원근감을 나타내고 수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뒤에서부터 점점 앞으로 올수록 단계별로 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을 같이 스케치를 해두겠지만 배경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인물이 올라가야 어떤 식으로 색감이 묻을지, 그리고 인물에 있어서 어떻게 배경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배경 먼저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경 먼저 그렸죠. 여기는 그 이후에 중간인 나무를 그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점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 앞에 있는 근경을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무겁고 더 받쳐주는 구도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물을 그리고 인물의 라이팅을 넣고 전체적인 보정이나 효과들을 많이 넣죠. 이런 식으로 그림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짜고서 그림을 그리게 되다 보면은 그림의 완성도가 있고, 그리고 그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도 같은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초반에 구도를 짠 거와 동일하죠. 여기 지평선 부분이 눈높이 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시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렇게 투시들이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죠. 눈높이 선이 되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눈높이 선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눈높이 선은 평행적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 눈높이 선이라고 합니다. 투시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1점 투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는 부분, 이 부분이 눈높이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눈높이 선에 맞춰서 중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묘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을 볼 때는 이 눈높이 선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높이 선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랑 앞에 있는 부분이랑 뒤에 있는 흐름, 풀어주는 부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배경 같은 부분은 인물의 어떤 흐름이랑 상황을 받쳐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도에 따라도 그림의 안정감과 매력도가 되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경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배경 같은 부분도 인물을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돋보이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잘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 3D 스케치업이나 소재들을 응용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3D 에셋을 자연스럽게 쓰는 법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도 스케칭을 같이 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죠. 구도 스케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는지. 항상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림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더 명확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메시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물의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그림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연작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림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도 있겠지만 일관된 주제나 아니면 연장된 주제를 되게 바라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은 사계절을 테마로 한 그림이에요. 날씨별로 테마별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부분과 날씨에 맞게, 그리고 계절에 맞게 묘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위기 표현을 맞춰서 하는 연습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묘사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랑 묘사가 덜 되거나 아니면 빼고
해줘야 될 부분이 다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이 완급 조절을 통해서 이제 분위기 표현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저와 함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나 물의 키워드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비 같은 경우는 되게 감성적인 비도 있겠고 축축한 비도 있고 슬픔의 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감성이랑 스토리의 키워드를 가지고 일러스트를 메이킹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일러스트를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러스트에 따라서 배경이나 아니면은 구도나 아니면은 다양한 메시지가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간단하게 시연을 하려고 이렇게 바다와 파도를 되게 많이 짜왔거든요. 오늘 시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파도를 묘사할지 일부분이나 흐름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우선 파도를 그릴 때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물결 묘사를 해봤는데요. 이 물결 묘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파도의 흐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투시선을 먼저 잡아요. 파도 바닥에 있는 투시선을 먼저 잡는 다음에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이 파도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큰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합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는 파도가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경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죠. 여기부터 표현을 한 다음에 앞에 물결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컬러 러프를 이렇게 땄어요. 파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파도는 흰색인 이유가 물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비쳤을 때 물거품 같은 게 흰색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흰색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아니면은 푸른색에 명암이 섞여 있다든지 우선 이렇게 파도의 흐름을 흰색으로 곡선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그려줘. 이 부분이 파도가 부딪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리고 파도의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파도다 보니까 이 흐름은 그물이나 아니면 흐름 잡듯이 유동적이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제 파도의 포인트입니다. 그 파도의 결도 세로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파도의 흐름은 이제 가로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의 스케치는 러프하게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파도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은 쪼개지는 부분을 이렇게 물방울로 표현을 해주죠. 이런 부분은 투명도가 있는 브러쉬로 묘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여기도 파도가 있게 했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다음에 그 위에 묘사를 얹는 거지 묘사부터 얹게 되다 보면은 일부러 여기만 열심히 묘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쭉쭉쭉쭉 올라갔을 때 묘사의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묘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큰 부분을 잡고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수록 바다의 수심이 얕아져요.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땅 부분, 지면 부분도 보일 거고 물거품도 조금 크게 생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됐다면 손끝툴이랑 면을 쪼개는 걸 하는 거죠. 점점 이 묘사를 살려가면서 우선 큼직큼직하게 잡아준 이유는 저는 그림 그릴 때 지우개 툴을 되게 많이 써요. 물거품 표현을 지우개 툴로 지워가면서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워가고 파도는 마치 그물망이랑 아니면 면에 뽕뽕뽕 구멍이 뚫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손끝툴이라는 툴을 되게 자주 이용해요. 이 툴은 되게 쭉쭉 늘려가면서 묘사를 할 수 있는 손끝툴입니다. 손끝툴이 되게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 늘려가는 묘사라든지 아니면은 바람이나 구름을 그릴 때 이렇게 쭉 늘려가면서 흐려주는 묘사를 하다 보면 그림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묘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속적인 묘사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파도 같은 경우는. 되게 손끝툴 하나로 되게 분위기 있는 파도 묘사들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의 파도를 묘사를 해볼게요. 부딪히는 구간의 파도는 명암을 줘야 돼요. 왜냐면 물결에도 명암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구름과 파도 묘사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딱 묘사가 되긴 하는데 약간 일정적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안 일정적이지는 않아서 공식이 있는 것 같고 되게 애매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을 잘 관찰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부분은 스프레이 툴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줍니다. 끝에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흐름은 픽셀 유동화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밀려오는 파도의 느낌이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파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쭉 여기까지 하는 일러스트로 메이킹을 하는 거죠. 사진을
사진의 인물을 그렸을 때 배경과 이질감이 드는데 배경과 인물을 자연스럽게 연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질감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이랑 사진이니까. 대신에 인물을 그릴 때 이 인물의 색감을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물의 색감을 맞춰서 이제 주변에 있는 색감과 맞춰서 그리는 연습이랑 그리고 주변에 있는 라이팅에 맞춰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그 환경광이나 그런 걸 좀 맞춰서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광도 이제 색감에서도 강조를 했겠지만 환경광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색감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질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거나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좀 잘 나타내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에 있어서 흰색 부분이랑 검은 색깔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검은 색깔과 흰 색깔의 표현법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이제 잘 참고하면서 색감을 맞추면은 이제 좀 이질감이 덜하고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투시에 맞춰서 그리는 거죠. 인물을. 바닥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바닥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일감 이렇게 저는 약간 이거를 1m나 아니면은 10m 단위 뭐 단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 스케일을 그린 다음에 이 위에 인물이 어떻게 서 있냐를 조금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이나 아니면 스케일감을 좀 표현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투시도법으로 좀 맞춰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사진과의 배경과의 이질감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지평선이나 이제 바닥이 있는 그림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그림이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약간 바닥이 없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저는 약간 좀 예상을 해서 그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기둥이 여기까지 있을 거고 이쪽은 바닥으로 연장이 될 거야. 그래서 바닥으로 연장이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한번 이 투시에 맞춰서 연장을 해보자. 투시를 연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장을 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투시가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쭉 연장을 해서 바닥을 좀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캔버스 안에 있는 것까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캔버스 밖에 있는 세상까지도 그릴 수 있어야 저는 섬세하고 디테일한 일러스트랑 완성도 있는 일러스트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무조건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셀카를 찍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으면은 뒤에서 이렇게 성당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를 바닥을 통해서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점프하거나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바닥에 이제 발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바닥을 이제 잡고서 그리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사람보다 배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인물과 배경이 상호작용되는 게 하나의 일러스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일러스트도 배경을 같이 그려서 본인의 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